어, 이제 짧게 짧게 가고 싶어요.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어, 근데 어차피 모든 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게 알듯 알듯 모를 듯 한 뭔가가 있어서 쫓았더니 그것이 알듯 모를 듯 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세리온이다라고 제가 했는데 그로부터 저의 어떤 변화들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있는 변화들 그런 거를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제일 좋았던 것은 음, 또 이렇게 심플하게 말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완전 징징징징거리면서 말 길게 하는 거 저 원래 싫어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인공적인 산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의미 위에 쌓아 올린 의미들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이 한 줄이 너무 귀하다. 무의미 위에 쌓아 올려진 의미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의미의 구조들이 굉장히 좀 더 잘 파악이 돼요. 의미의 세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미의 어떤 고리들을 넘나들면서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세계 속에서 그 의미의 전체의 세계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 힘들다는 거죠. 어. 하지만 어떤 좀 더 무의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의미의 세계로 왔다라는 지점을 보면 어떤 마인드가 생기냐면 그래. 어차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음. 물론 제가 주변에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를 못 봐서이긴 한데요. 모르겠네요. 근데 어, 아니에요. 일단 그냥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어, 무의미한 것에 어떤 의미의 색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되새기면 이제 어쨌거나 인간의 창조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다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갭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뭐 수학자의 업적들을 잘 안 봐서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현재 저의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했던이 아니라 그 수능 만점 받는 거라던가 그런 문제들도 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보이고 어, 뭐 행정고시 5급의 뭐 피셋의 논리 퀴즈 문제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초등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것들도 좋고 IQ 문제들도 어차피 패턴을 읽어내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맥락 파악이 가능한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라기보다는 이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부터 어, 시작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누가 좀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어, 이거를 참 알려주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맨 처음에 뭔가를 배우는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A는 A다라고 배우잖아요. A는 A다라고 그냥 배우잖아요. 원래 그건 그런 건 거예요. 바로 그 점으로부터 아, 우리가 무의미의 세계에 의미를 도출했구나를 뽑아내면 좋은데, 어, 그거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지점을 기정화, 사실화해 놓으면 되게 사회에 많은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가르쳐 주지 못하는, 공교육으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다.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음, 좀 모르겠어요.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네요. 하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 사회의 어떤 끝을 달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겠죠. 뭐냐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것만큼 잘 요약, 전 굉장히 제가 짧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의미의 위에 우리가 의미의 세계를 지어 올렸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또 말이 길어졌네요. 또 제 기준에서 좋은 점은 이런 어떤 의미의 세계들을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졌다.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막 이렇게 감탄하는 것도 좀 없어졌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네 이런 게 좀 확 와닿아지는 그런 게 좀 좋았고, 음,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의 사슬에서 좀 풀려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어, 내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으로부터 좀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내가 그 생각이 든 어떤 이유는 있지만, 그런 감정들은 있지만 그게 그 생각 하나로 완벽하게 치환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게 돼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 내가 쟤를 그러니까 뭐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런 거 그냥 괜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무슨 충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그게 그 대상이 나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게 나랑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뭔가를 흠뻑 집착하고 집착할수록 쟤는 뭔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결코 굉장히 결여된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조금 그런 데서 약간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감? 아니, 아까 첫 번째에서는 이제 어차피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해서 되게 동질감으로 들어가는데, 또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무엇 때문에라고 막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 이해를 하죠.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집착하는 게 꼭 그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던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강렬하게 좋아하는 것 또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 그렇게 깊지 않구나라고 좀 거르게 돼요. 거르게 됩니다. 음. 그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좋은 거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을 보는 시선에도 적용되고, 근데 그게 진실이죠. 제가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애석하게도. 어. 되게 너뿐이야 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환상 속의 세계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되게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떤 그런 언어의 생각에 매몰해서 자꾸, 그러니까 모든 집착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자꾸 파보려고 하죠. 음. 근데 솔직히 그 느낌을 하면 좋고 싫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충동이 그런 걸. 그냥 말 그대로 내 신호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내가 거기 이유를 갖다 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하게 되죠. 예,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도 안 하게 되고요. 네가 이래 이래서 싫어라는 거 내가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고 나는 이미 네가 싫으니까. 어, 음, 어. 그리고 좋다 싫다 이것도 어차피 하나의 제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계속 끌어오른 내 충동이구나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감정적인 소모에서도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든 나한테 일어나는 충동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를 직감하는 거죠. 음.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충동이 당연히 나처럼 있는 인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의미를 재무화한 뒤에 그 사람 넘어와 있는 어떤 충동을 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충동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 충동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죽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충동을, 그러니까 진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걸로 승화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죠.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작업들? 어, 어, 음,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냐고라는 질문이 들 수 있고 저 스스로에게도 해봤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없이 허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떤 언어의 과목에서 내가 풀려났을 때의 장점이랑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충동이 굉장히 뭘 갖다 붙여도 안 이상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요즘 좀 좋습니다. 그런 게. 어, 음, 음. 세 번째로 좋은 건 이제 이건 좀 생각해봤는데 가장 큰 건 그 두 가지가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떤 창조에 대한 거죠. 왜냐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무의미에서 우리가 의미의 세계를 쌓아 올려서 그 의미의 세계가 좀 더 구조들이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차피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니까 뻔하다. 그런 걸로 접근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인간이 해냈으면 못 이해할 리가 없다인 거고 어차피 두 번째 얘기는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의미의 어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우리 맨날 막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말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어떤 정말 최대한으로 만끽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창조력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 충동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창조 아니겠어요? 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모든 세 가지는 어, 그러니까 충동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 방법인 거잖아요. 내가 그 충동에 대한 이해와 그 충동을 다루는 방식들에 대한 이해와 그 충동을 다루는 법의 응용과 또 충동을 정말 다루게 되는 것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충동을 나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영역인 거예요.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능력이죠. 이 개인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이론을 만들고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안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건 운이나 여러 가지 랜덤한 것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 근데 한 인간이 자기 충동을 깊이 어떻게든 이해해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반드시 위대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패턴을 내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격차를 두는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기 충동에 대해서 되게 그거를 쪼개고 깊이 이해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허구겠지만, 그래도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그런 거 만들어낸다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충동을 뭐, 먹방 보고 먹는 데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를 평생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만 내면서 그딴 식으로 살다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것과 어, 먹방을 보는 그 사람이랑 먹는 것에 집착하는 그거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충동은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다뤘냐의 문제인 거고 그 충동을 깊게 다루는 방식은 스스로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저한테 이게 내가 가치 있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평생 해도 질리지 않은 어떤 과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 점이 너무 즐거워요. 어.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상현실 쪽에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점이 너무 좋습니다. 어, 사실 깔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 제가 세 가지를 말했나 네 가지를 말했나 세 가지인가? 잠깐만 첫 번째는 그런 어떤 무의미 위에 오히려 저한테 의미의 구조가 너무 좀 잘 보인다. 웬만한 거는 이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데 거기서 내가 언어적으로 어떤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허용이 높아지게 돼요. 왜냐면 어떤 충동을 정말 여러 방면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충동을 다루는데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바로 그 똑같은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제가 충동을 저 따위로밖에 못 다루는구나 이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충동이 나와 결코 결부되어서 일치될 리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를 좀 싫어해도 좀 뭐 그게 큰 문제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상한 착각하게 지 혼자 이상한 착각해서 사람을 좀 진절머리 나게 하네. 좀 이런 거. 물론 내가 어떤 이유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꼭 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프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대놓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음.
아, 참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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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는 모든 이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걔가 그 충동을 살인한 데 써가지고 한다고 이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왜 되게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수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떤 수용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말한 그 창조죠. 창조 맞죠? 맞는 것 같다. 내가 직접 내 충동을 다뤄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 느끼는 거. 음. 근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하고도 솔직히 환상이 제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애매모호한 것을 쫓았더니 애매모호함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매모호한 것을 쫓았더니 애매모호함을 알게 되었다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 환상이나 어떤 증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환상이 남아있고 증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생톰 그 두 가지가 합한 그 생톰이 락강이 인간이 치료되지 않는 그 병이라고 했잖아요. 치료 불능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에게도 여전히 어떤 제가 너무나 소망하고 원하는 환상이 남아있고 제가 너무나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증상이 남아있고 대부분은 그 환상과 증상은 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죠. 그 부분을 살펴보면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의 전부가 되어서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환상이 있으면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인의 충동이 나라는 사람 자신과 일치한다라는 건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MMO함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저도 바라고 있죠. 당연히 바란다고요. 그리고 증상은 뭐예요? 대부분 환상이 깨질 때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없을 때.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어줄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세상이 항상 증상적인 게 현실의 전부라면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지? 음, 그러니까 그 약간의 틈새를 다 허용하니까 제가 애매모함이더라를 알게 되는 거죠. 어,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증상을 모두 수용하는 그 애매모호함이겠죠. 어, 어. 거기서 어떤 저의 개인적인 진실한 삶을 경험해 나가며 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머릿속에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방금 말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고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뭔가 자료들이 모이고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이런 마인드로 또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음, 제 환상과 어떤 증상을 충동으로서 잘 다루면서 살아가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막 항상 이론을 다 안다고 해서 실천이 막 바로바로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몸에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환상에 닿을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리고 어, 증상을 극복해야 할 때, 어, 그러니까 환상과 증상은 어떤 강력한 의미인데, 내가 환상에 너무 닿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증상은 사실은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극복하는 게 어려워서 난리치는 건데, 또 증상을 이제 극복해내야 하는 어떤 나의 이유를 찾을 때,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생각은 바로 그런 거죠. 충동이 있고, 그 충동과 어떤 대상이 연결되는 것은, 어, 이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애매모호하다. 물론 내가 내 충동으로서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게 그 이유가 충동과 대상이 100% 같지는 않다라는 그 사실의 이해에 의해서 제가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깨어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또 증상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음, 음.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환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근데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이것도 하나 더 말하고 싶다. 그래. 제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자유롭게 언제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몰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유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이란다. 그냥 뭐, 담배를 예를 들게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짜릿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담배 한번 배우면 끊기 어렵다고 아예 하지를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 언제든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걔를 즐기고 싶을 때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똑똑함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가지는 게 저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제가 어떤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그런 걸 한번 저도 정리해 나갈 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몸소 실천해 봐야겠죠. 이론만 안다고 음, 이론의 세계 속에서 빠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